자, 교재에는 85페이지 오해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대 광고 등의 범위 있죠? 이 과대 광고 등의 범위, 규격 등은 시대, 매년마다 다르죠? 그 매년마다 규격 등이 다르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일일이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위법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쵸?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틀렸고요. 여기도 틀렸어요. 그쵸?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이 판례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지방세에 관련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세범 처벌법령 속에는 특가법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입법 취지, 성격, 여러가지 취지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세범 처벌법에 특가법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걸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반한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보죠. 디귿법은 형소법 할 때도 많이 나와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명문의 조항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이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명문은 근거 없이 동의를 요하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자, 동그라미. 자리 1번 보죠. 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 이메일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물을 출력받았다는 거죠. 징계위원회 제출했다고 했을 때 마지막 실 가보시면 누설로 볼 수가 있을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징계위원회 제출한 것은 이메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메일 내용물을 그대로 제3자에 까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제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는 확정해석을 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범죄 후 형벌 법령이 개정되어서 기존보다 가볍게 바뀌었대요. 근데 이것이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서 이념 변천입니다. 이념 변천이 되어서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이념 변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이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 아닌 때는 거네요. 아닌 때네요. 아닌 때. 즉 이념이 아니죠. 법률 이념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 당시 법이 적용돼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가볍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올라가 보시면 두 가지로 사실 법률 이념의 변경, 으로 바뀐 거와 사실관계의 변경, 바뀐 거로 보게 되면 법률 이념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는 1조 1의 2항이죠. 1조 2항에 따라서 면소 판결합니다. 면소 판결합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유죄 판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문을 가보면 법률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렇죠? 법률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니기 때문에 뭐다?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 때린다. 이런 내용이죠. 자, 2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대로 했습니다. 근데 형벌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법률 조항이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럼 그 법률 조항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당해법절 적용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죄 판결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3번.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의해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에 위탁을 해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로 임으로 써버렸습니다. 무슨 죄가 되죠? 횡령죄가 되버리죠. 자, 횡령죄가 되는데 여기서 횡령죄가 되는데 요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가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법인이죠. 내국법인이 돼요. 외국법인이 아니고 내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행위가 행위지법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형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 제6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피해자가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보호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보호주의가 적용되어서 형법 제6조가 적용된다. 즉 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6조 본문이 적용되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서 현지법에 따라 전부 일부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된 형 전부의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한다. 산입을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입한다. 몇 조죠? 형법 제7조죠. 7조의 근거에서 산입을 한다고 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3번 갑니다. 자, 목적범위 아닌 것, 이런 것 경찰 시험에 대비하셔야 돼요. 자, 몇 개일까요? 자, 기본 강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통화죄하고 유가증권 문서죄 관련된 부분이죠. 그쵸?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 중에서 목적법이 아닌 게 있어요. 목적법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다 목적법인데 요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가 죄가 엄청 많잖아요.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 수십 가지 죄 중에서 목적범이 아닌 것이 목적범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딱 세 개 있는, 딱 세 개. 그게 뭐죠? 각종 행사죄. 끝에 행사죄로 끝나는 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 진단서죠? 또 뭐가 있죠?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부자,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행할 때 행, 진할 때 진, 부할 때 부, 행진부. 행진부 세 가지는 목적범위 아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기 행 나오죠? 여기 진단서 나오나요? 나와요. 그다음 부실기재인데 부실기재 여기 없죠? 여기 없단 말입니다. 두 가지죠 답이. 그래서 2번 됩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위조통화취득죄, 허위공문작성죄, 자격모형 등 다 아니에요. 다 목적범인데 요 세 가지만큼 뭐다? 목적범이 아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4번을 가봅니다. 자, 법인의 형사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볼까요? 최신 판례인데, 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가 없죠. 법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다? 설립 이후에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자, 2번 가봅니다. 자,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조합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범죄 주체성이 인정될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가 틀렸죠? 법인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인에게 인정된다고 해서 법인이 아닌, 그쵸? 조합이라든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체성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명문의 조항이 없는 이상 그래요. 명문의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되지가 않는다. 예, 거기서 이 조합이라든지
사단 재단에 범죄 주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안 돼 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있죠. 대표기관. 그 자연인인 대표자에게 대표행위에서 의사결정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됐네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죠. 법인에게 범죄 주체는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죠. 우리 판례는 이 법인에게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죄 능력 부정설이다. 범죄 능력 부정설 입장이 바로 판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 가지 틀렸어요. 법인에게 범죄 주체는 인정된다는 것도 틀렸고, 따라서 조합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범죄 주체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 틀렸어요. 자, 3번 보죠. 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할 수 없어요. 이를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동그라미. 법인에게는 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CF 같은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양벌 조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죠. 근데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양벌 조항에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처벌하게 되면, 왜요?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문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이거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것만 보게 되면, 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인 거예요. 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다?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안에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명문장이 있죠. 있는데 여기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쭉 지웁니다. 자, 없기 때문에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 만약에 처벌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였고 이건 틀렸죠? 자, 리을번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형량을 장량감경했다고 했을 때 양벌 조항에 따라서 그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될까? 똑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위자에 대해서 형을 장량감경할 때 이 장량감경 문제는 일신상의 전속상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게 똑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죠. X, X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이 판례 많이 보셨죠? 자, 잠을 잤습니다.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걸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입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자기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기범이 되지 않죠? 그쵸? 왜 부자기범이 되지 않습니까? 부자기범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보호증인 지위. 두 번째, 동가치성. 그쵸? 동가치성. 필요한데 지금 과실로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호증인적 지위 인정돼요. 선행행위로 인한 보호증인적 지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치성이 탈락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직접 불을 질러버린 거 하고 밥이 빠져나오면서도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것 갖고는 이퀄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치성이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기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문제 2번. 보증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는 결에 따르게 되면 부진정 부자기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그 해당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갖고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이런 비판을 갖고 있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설이 아니라 위법성 요소설입니다. 위법성 요소설. 이 설명은 제가 기본 강의 때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부작위만 찾아보시면 제가 강의를 설명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나누는 이분설이죠. 이게 오늘날의 다수설이라고 그랬죠. 이 다수설에 따르게 되면 부작위 행위자의 보증 의무에 대한 착오는 이 보증 의무죠. 의무의 의무. 여기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도 안 맞습니까? 이분설이 뭐죠? 이분설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증인 지위하고 의무라 그랬죠. 보증인 지위는 무슨 요소다? 구성요건 요소다. 구성요건 요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 지위에 관련된 착오가 있다면 무슨 착오? 구성요건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구성요건 착오가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 반면에 의무에 관련된 요소는 위법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의무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면 무슨 착오? 위법성 착오. 다른 말로 금지 착오 라고 합니다.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의무죠. 의무에 대한 착오니까 여기죠. 그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 아니고 위법성의 착오로 풀어야 돼요. X. 자, 4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쵸? 압류시설의 사용, 봉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골프장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훼손되게 하였다면 그 자기 대표이사에게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죠.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는 거예요. 부작위범.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몇 번이죠? 그래서 1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죄는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가 있는 사람이 그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죄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무효죄.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직접 충돌되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부상과 운전자의 과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나요? 인정할 여지가 있죠. 그쵸? X.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죠? 도로교통 그거 하시는 분들 이걸 뭐라 그랬지? 비접촉 사고? 뭐 그런 용어를 쓰던데 유튜브에서 그 교통 관련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접촉 사고인가 무슨 건가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고 났다면 그 부상과 운전자의 과실 사이 상당한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 건널목 사건도 이런 사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열차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열차랑 부딪히게 되는데 저쪽 멀리서 자전거에서 내려고 이를 구경하고 있던 그 자전거 운전자가 그 충돌에 놀라서 다칩니다. 다쳐서 그 다쳤다는 그 부상과 관련해서도 뭐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한쪽 뒷바퀴를 발로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 한쪽 발로 찬 거 있죠? 한쪽으로 찬 것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다. 결정적 원인인 것은 이쪽이에요. 완전한 제동장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지 한쪽 바퀴를 찬 것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번. 자, 주먹으로 복부를 쳤어요. 복부를 빵 쳤습니다. 장파열로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 있다는 거죠. 폭행치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뭐다? 비유형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복부를 빵 치면 잘못 치면 죽어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폭행치사가 됩니다. 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4번 김밥 사건이네요. 자, 직접적인 원인을 요하지 않는다. 통상 예견 가능하다면 다른 사실이 계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콜라 김밥 등이라는 이 비유형적인 인과관계가 계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뭐죠? 그 사실이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그거네요. 여기 살인행위죠, 살인행. 이 살인행위가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X.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죠? 틀렸는데 지금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판례죠, 판례. 다수 여덟 판례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갑이 식당 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한 포를 식당에 두었는데 딸 B가 이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무슨 죄가 되죠? 판례는 무슨 증거죠? 응? 구체적 부합설이죠.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객체착오죠. 객체착오.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그래서 이 딸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살인죄가 됩니다. 과실시효자 X. 2번 자식이 부모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 재물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형법 제15조 1항에 따라서 절도죄형이 면제가 됩니까? 응? 이게 지금 이 자식은 무슨 걸 착오를 했습니까? 친족관계에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친족관계에 대해서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오. 근데 이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죠. 왜요? 이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땡땡. 이건 뭐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질 않는다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고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의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다른 타인의 재물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 면제가 아니고 뭐다? 절도죄 기수가 됩니다. 면제한다 틀렸고 15조랑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절도죄로 처벌받아요. 자, 3번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가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푹 찔렀는데 실제로는 누구였다? 실제로는 병이 살해가 되었다. 자기는 을이라고 생각하고 푹 찔렀는데 실제로는 갑이 죽은 거예요. 무슨 착오죠? 여기까지. 무슨 착오예요? 구체적 사실 착오죠. 구체적 사람과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추상적 사실 착오가 아니고 구체적 사실 착오입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명중했잖아요. 빗나간 게 아니고 객체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 그쵸? 객체의 착오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결론 똑같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절에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돼버리죠. 그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군인 갑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갑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이 맞아 사망합니다. 즉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빵 쐈는데 지금 B가 맞아 B가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A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경을 처리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똑같은 얘기죠. 이것은 무슨 착오? 구체적 사실 착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무슨 착오?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명중한 것이 아니고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 객체 착오가 아니고 방법의 착오. 이럴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풉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그래서 병에 대한 살인죄 B죠. B.
병장이니까 병장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상경 처리가 된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중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의사에게, 그렇죠? 의사에게. 1번입니다. 간호사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지금 혈액병을 고치하는 과정에서, 자, 간호사가 수혈을 잘못합니다. 수혈을 잘못해서 환자가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의사의 과실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쵸? 있습니다. 원래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했죠. 그쵸?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돼야 안 돼요?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하면 안 되는데 간호사가 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했다는 것은 신뢰를 했다는 거죠.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하면 안 되는데, 그쵸? 사고 났습니다. 그랬을 때 간호사에게도 과실책임 묻고 의사에게도 과실책임 묻는다. 그쵸?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것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당해 과실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2번.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죠.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 실습생을 데리고 가서 지금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이 실습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간호 실습생에게 과실이 있죠. 또 간호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간호사에게도. 간호사도 상위자고 하위자니까 상위자는 하위자를 믿으면 안 되죠. 신뢰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했다는 거죠. 이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호사하고 실습생 두 사람이 과실 책임지는 것이지 이때 의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번. 키워드는 응급제왕절개수술이고요. 4번은 그냥 단순 제왕절개수술인 거예요. 이 차이점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일 때는 미리 사전에 혈액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 자체가 뭐가 된다?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죠. 근데 단순 제왕절개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때는 과실이 없다는 거죠. 이걸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실이 없다. 단순 제왕이기 때문에 이 과실이 없는 거라고요. X.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죠? 과실이 없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이거 니은하고 리을이죠. 답은 그래서 두 개 됩니다. 2번. 자, 9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을 불러 태워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주건설 방화치사자면 됩니다. 그쵸? 살인죄와 더불어서 상상적 경합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주건설 방화치사죄가 된다. 존속이라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존속이라고 한다면 이 외에도 존속살인죄를 써줘야 되겠지만 여기 치사에는 누가 들어와요? 치사에는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쵸? 지금 맞는 말이죠. 2번. 당구장 나와 있고요. 당구 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숨으려고 하다가 지금 실족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당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일부가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상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문제가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때 다른 자가 누군가요? 본부장. 이 다른 자, 이 주모자죠, 주모자. 주모자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치상죄, 책을 지게 됩니다. 둘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모 공동정범. 야는 실행행위자, 야는 공모는 했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자. 이 사람 뭐죠? 공모는 했는데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뭐를 인정한다? 이 자에게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 공동정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문제 4번. 갑은 승용차로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다음에 하차역을 무시한 채 70km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무슨 감금이죠. 감금.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달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질주하게 되면 상대방은 뛰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뭐다? 예견이 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되어버리죠. 일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감금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위 일치가 되는 거죠. 답이 4번에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